한국 간 보더니 꼴 좋다. 한국 폴란드 일정 전부 취소 대참사 루마니아의 K2 한국산 직도입 급변경에 폴란드 내 K2 반대파들 난리난 이유. 지난해 방산 수출은 목표치 200억 달러의 절반 이하인 약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 협상 연장 등으로 유월된 사업이 많았던 탓이라고 밝히며 올해 다양한 수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K방산을 대표하는 10대 명품 무기를 시리즈로 살펴본다. K2 전차의 별칭 흑표는 개발 초기에 사용된 암호명에서 유래했다.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존재인 흑표범처럼 높은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적을 제압하는 차세대 주력 전차로 설계되었다. 이름에서부터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정수를 담고 있는 K2 전차는 세계 최상급 전차로 자리 잡으며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K2 전차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대표작으로 세계 전차 기술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3명으로 운용된다. 장포신, 55 구경장, 설계와 신형 관통탄, K279 APFSDS 탄을 적용해 기존 전차 대비 1.5배 이상의 관통력을 자랑하며 고속 주행 중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신소재 복합 장갑과 능동방호 시스템을 적용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 및 포탄을 실시간으로 요격할 수 있다. APS는 적의 공격을 감지하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방호 기술이다. 1500마력급 디젤 엔진과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서 최고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시속 50km의 속도를 기록하며 4.1m 깊이의 하천도 도하할 수 있다. 차량 전자화 시스템과 전투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3차원 전장 관리를 지원하며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는 주행 중에도 고정 및 이동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K2 전차는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본격 배치되기 시작했다. 전력화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진적인 국산화를 통해 성능을 강화했다. 1차 양산에는 독일제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한 100대가 배치되었다. 2차에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혼합 적용한 106대가 추가 배치되었다. 이어 3차에 국산화된 파워팩을 탑재한 54대가 배치되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4차 양산에는 약 150대의 추가 생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량 국산화된 파워팩으로 제작된다. K2 전차는 대한민국 방산업체 현대로템에서 설계, 제작, 시험까지 담당했다. K2 전차 개발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및 주요 협력사, 수백 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해 국내 방산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다. 특히 국산화된 파워팩은 대한민국 방산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내구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K2 전차는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008년 현대로템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오토카르의 설계 기술을 이전해 K2 기반의 알타이 전차를 개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된 대표 사례다. 2022년 7월에는 폴란드와 4.5조 규모의 1000대 물량의 K2 전차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1차 물량으로 180대가 2022년 말부터 납품되었으며 올해로 늦춰진 2차 수출도 180대 안팎의 물량이 계약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출분에 대해서는 폴란드형 K2 전차의 현지 생산이 추진된다. 이처럼 유럽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며 폴란드군 현대화의 중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아르메니아 등에서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K2 전차는 차세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높은 생존성과 화력, 기동성을 모두 갖춘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K2 전차가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와 신규 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 미 국무장관 지명자, 제재. 북핵 못 막았다. 광범위한 정책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15일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미중 무역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루비오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권력 유지 보험으로 활용하는 독재자, 중국은 도둑질로 성장한 미국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루비오는 어떤 제재도 김정은이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미가 견지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환상이라는 민주당 의원 질문은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루비오는 김정은에 대해 남은 생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일본, 미국을 아우르는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일각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루비오, 중국은 도둑질로 성장한 미국의 적. 루비오는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도널드 트럼프와 경쟁했으나 패배한 직후 트럼프 충성파로 돌아선 인물이다. 쿠바에서 이민 온 부모를 둔 루비오는 소수 인종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때 공화당판 오바마 소리를 들으며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다. 대중 강경파이자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인물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트럼프 일기 때 성사된 미북 회담에 대해서는 처음엔 나도 회담에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다가갔지만 김정은은 2번이나 협상을 포기했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당시 대북 관여를 통해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면서 적어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김정은과 맺은 친분을 언급하며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 의견은 배제된 채로 핵 군축이나 동결 같은 스몰딜, 부분 합의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 위회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는 이날도 중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루비오는 그들은 억압,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국 지위에 올랐다며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가운데 거의 대등한 적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1세기는 미중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이라며 우리가 역사,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보 건강 등 많은 것을 중국의 허용 여부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개입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 2020에서 2029년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루비오는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오커스가 동맹국과 맺은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한 예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9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오커스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호주에 제공하고 양자 인공지능, AI 등 최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소다자 협의체를 앞세워 동맹 외교를 강화한 바이든 정부 기조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전날 바이든 정부 공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간의 3자 대화라며 나는 이 모든 것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루비오는 트럼프가 조기 종전을 약속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말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담한 외교가 필요하다. 그것이 휴전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끌어내려면 이 역시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루비오는 전날 바이든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번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쿠바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 정부가 합의한 어떤 것도 차기 정부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